지영, 보살님 12년간 잊고 살았는데 보살님을 보니 다시 깨어났습니다. 법안 스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뭐가요, 스님? 욕망입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그리고 그가 처음으로 제 이름만 불렀습니다. 지영 씨. 달빛 아래 그의 눈빛이 더 이상 수행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이름은 한지영입니다. 올해 41. 부산에서 요가 강사로 일하며 6살 아들 민준이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5년 전 시험관 시술 4번을 실패하고 절망했을 때 전라남도 해남의 작은 암자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법안 스님을 만났고 그분의 위로 덕분에 기적처럼 민준이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감사 인사를 전하려 다시 찾은 그곳에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스님도 저처럼 깊은 상처를 안고 있다는 것을. 세상의 모든 사연과 그 깊이를 전해드립니다. 모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2년간 욕망을 억눌러 온 한 남자, 3년간 외로움을 견뎌온 한 여자, 보살님에서 지영씨로 바뀐 호칭, 사찰이라는 성스러운 공간에서 피어난 가장 위험한 사랑. 하늘 같은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버스가 구불구불한 산길을 올라가며 창밖으로 초록빛 숲이 펼쳐졌고 도시의 매캐한 공기와 달리 맑은 산바람이 창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민준이가 제 무릎에 기대어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이의 체온이 따뜻하게 전해졌습니다. 5년 만이네. 5년 전 이곳을 찾았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36이었던 저는 시험관 시술을 4번이나 실패한 뒤였고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담당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체력을 기르고 심신 안정이 필요해요. 특히 골반 근육과 호흡 조절이 중요합니다. 그 말을 듣고 요가를 시작했습니다. 6개월 동안 매일 아침 요가 매트 위에 섰고 처음엔 뻣뻣했던 몸이 서서히 유연해지며 호흡도 깊어졌습니다. 그래도 불안했습니다. 정말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암자를 찾게 되었습니다. 전라남도 해남 산 깊숙한 곳에 자리한 작은 암자였습니다. 그곳에서 법안 스님을 만났습니다. 매일 108배를 올렸습니다. 어느 날 50번째쯤 되었을 때 갑자기 어지러움이 밀려왔고 시술 부작용과 극심한 스트레스 탓인지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앞으로 쓰러지는 순간 누군가의 손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법안 스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몸이 기울며 스님에게 부딪혔고 예상치 못한 곳에 닿았습니다. 딱딱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며 온몸이 경직됐습니다. 스님도 당황하신 듯 황급히 저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살님. 괜찮으세요? 네. 죄송해요. 우리는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했고 어색한 침묵만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감촉은 쉽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지금은 아이 생각만 해야 해. 스스로를 다잡았지만 그날 밤에도 그 순간이 떠올랐고 잠들기 전까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스님은 매일 밤 법당에서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그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를 떠난 후 2달 만에 임신 소식을 들었고 어렵게 민준이를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3년 전 이혼했습니다. 지금은 부산에서 요가 강사로 일하며 민준이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그 후로 단 한 번도 남자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엄마 역할만 하면서 살았지. 3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엄마 다 왔어? 민준이가 눈을 뜨며 물었습니다. 응, 조금만 더. 버스가 마지막 고갯길을 넘어서자 익숙한 일주문이 보였고
가슴 한편이 두근거렸습니다. 오후 2시쯤 절에 도착했습니다. 민준이 손을 잡고 경내로 들어서니 5년 전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단청이 그대로였고 제가 매일 108배를 올리던 법당도 변함없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와, 엄마 여기 진짜 예쁘다. 민준이가 눈을 반짝이며 주변을 둘러보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지영 보살님 아니신가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법안 스님이 서 계셨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자비로운 미소와 따뜻한 눈빛이었고 그 순간 5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쓰러지며 부딪혔던 순간 느꼈던 그 감촉, 딱딱하고 뜨거웠던, 왜 그걸 생각해?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스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살님, 그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셔서 예쁜 아이가 왔나 보네요. 스님이 민준이를 내려다보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네, 덕분에 이렇게 건강하게. 민준이가 스님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님. 그래, 민준이구나. 앞으로 이틀 동안 재미있게 놀자. 스님이 무릎을 굽혀 민준이와 눈높이를 맞추시는 모습이 자연스러웠고 그 순간 스님의 손이 보였습니다. 긴 손가락, 깨끗한 손톱. 3년간 남자 손도 안 잡아봐서 그런가. 아니었습니다. 5년 전 그 순간이 너무 선명했습니다. 방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스님이 앞장서서 걸으셨고 저희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단정한 승복 아래로 어깨선이 보였습니다. 넓었습니다. 12년 수행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5년 전 느꼈던 그 단단함이 떠올랐습니다. 왜 자꾸 생각나지? 고개를 저었지만 심장은 계속 빨리 뛰었습니다. 배정받은 방은 법당 옆 작은 요사체였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방에는 이불 2채가 깔려 있었고 창문 너머로 대나무 숲이 보이며 바람에 잎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편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스님. 스님이 문을 닫고 나가려는데 민준이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스님, 여기서 뭐하고 놀아요? 스님이 빙그레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내일 재미있는 것 보여줄게. 연등도 만들고. 와, 좋아요. 민준이의 밝은 표정을 보니 안심이 되었습니다. 스님이 나가시고 저는 짐을 풀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대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며 사각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멀리서 새 울음소리도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여기 오길 잘했어. 그런데 왜일까요? 가슴 한편이 두근거렸습니다. 5년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묘한 설렘이었습니다. 저녁 공양 시간이 되었습니다. 절에서의 식사는 조용히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고 민준이와 함께 공양간으로 향했습니다. 상에 놓인 나물 반찬과 된장국, 현미밥을 보며 민준이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투정 안 부리네. 요가 수업에서 채식의 좋은 점을 자주 이야기해 왔던 덕분인지 아이는 순순히 콩나물을 집어먹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중간에 법안 스님이 저희 상 앞을 지나가셨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를 드렸는데 스님이 잠시 멈춰 서시더니 부드럽게 물으셨습니다. 민준이 맛있게 먹고 있니? 네, 스님. 잘 먹는 아이는 복이 많단다. 스님이 미소 지으시며 지나가셨고 그 뒷모습을 보니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스님이 지나가신 후에도 자꾸 그쪽으로 시선이 갔고 밤낮보다 그분 생각이 더 많이 났습니다. 왜 이러지? 식사를 마치고 민준이와 함께 경내를 산책했습니다. 해가 지면서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고 저 멀리 산 너머로 노을이 번지며 구름까지 주황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을 때 법안 스님이 조용히 다가오셨습니다. 보살님, 잠깐 시간 괜찮으신가요? 네, 스님. 우리는 나란히 서서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고요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편안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긴장되는 침묵이었습니다. 5년 전 일이 기억나세요? 스님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여셨습니다. 네, 물론이죠. 그때 정말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건강한 아이와 함께 계신 모습을 보니 다행입니다. 스님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스님 덕분이에요. 민준이 아버지는 함께 오시지 못하셨나요? 스님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이상하게도 스님에게는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3년 전에 이혼했어요. 아, 스님이 더 이상 묻지 않으셨지만 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민준이가 3살 때였어요.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고 빚이 많이 생겼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엔 괜찮다고 했어요.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했는데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매일 밤 취해서 들어왔고 점점 달라졌죠. 많이 힘드셨겠어요. 스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술에 취하면 손을 들었어요. 처음엔 저한테만 그랬는데 어느 날 민준이 앞에서도 말을 잇지 못하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민준이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스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위로가 되었습니다. 스님은 참 평온해 보이세요. 제가 먼저 화제를 돌렸습니다. 술도 안 드시고 항상 고요하시고 그런 모습이 부러워요. 스님이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저도 평온하지만은 않습니다. 보살님. 네. 출가하기 전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스님이 노을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서울대 국문과에 다녔어요. 소설을 쓰고 싶었습니다. 소설이요? 네. 하지만 순수한 문학이 아니었어요. 성인 소설에 빠져 있었습니다. 스님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욕망을 글로 쓰면서 그 세계에 점점 깊이 빠져들었어요.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었어요. 스님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결혼도 했어요. 아, 신혼 2년 차였습니다. 행복하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스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도망갔습니다. 스님, 집에 돌아왔을 때 아무도 없었어요. 옷도 짐도 모든 게 사라졌더군요. 쪽지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노을빛이 스님의 옆 얼굴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배신감이었습니다. 사랑도 욕망도 모든 것이 더러워 보였어요. 그래서 이곳에 오신 거군요. 네. 끊으려고 했습니다. 욕망을, 집착을, 모든 것을. 스님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런데 보살님을 5년 전 처음 봤을 때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닮으셨더군요. 저를요? 얼굴이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눈빛이, 미소가, 말투가 묘하게 닮아 있었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5년 전 108배 중에 보살님이 쓰러지셨을 때 스님이 말을 멈추셨습니다. 그때 느꼈던 것을 잊으려고 5년간 애썼습니다. 수행에만 몰두했어요. 하지만 지금 다시 만나니 멈출 수가 없습니다. 스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12년간 억눌렀던 모든 것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스님,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스님이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노을이 점점 짙어지며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어디선가 저녁 예불을 알리는 목탁 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민준아, 이제 들어가자. 제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뒤돌아보니 스님이 여전히 노을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뒷모습이 왠지 외로워 보였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민준이를 재웠습니다. 아이의 잠든 얼굴을 보며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스님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전부인과 닮았다. 5년 전부터 계속 생각했다. 12년간 억눌렀던 것이 깨어나고 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스스로를 타일렀지만 가슴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지만 제 마음은 점점 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깊게 잠들어 있었지만 저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고 스님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전부인과 닮았다. 5년 전부터 계속 생각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화장실이나 다녀올까? 조용히 일어나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달빛만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며 바닥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고 절 전체가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어디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쪽이었나? 복도를 따라 걷는데 저 멀리 욕실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누가 씻고 계시나? 다가가려다 멈칫했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무언가 보였습니다. 닫고 가야 하나? 그때였습니다. 달빛 아래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넓은 어깨를 타고 물줄기가 흘러내리고 있었고 12년 수행으로 다져진 몸의 선이 달빛에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스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가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돌아서야 해.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고 마치 바닥에 뿌리를 내린 것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스님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앞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쪽도 함께 보였습니다. 5년 전 손으로 느꼈던 것이 지금 눈앞에 있었습니다. 저게 너무 컸습니다. 5년 전 느꼈던 그 단단함이 이제야 이해가 되었고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안 돼. 가야 해. 하지만 시선을 뺄 수 없었습니다. 달빛이 스님의 몸 전체를 비추며 물방울들이 가슴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 물줄기가 천천히 아래로 향하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왜 못 가지? 3년간 남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아니면 5년 전 그 순간부터 이미 스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 돼. 황급히 몸을 숨기며 등을 벽에 기댔고 숨을 죽인 채 심장 소리만 귓가에 울렸습니다. 들키면 어떻게 하지? 욕실 안에서 물소리가 멈췄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쪽으로 다가오는 소리였고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제발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발소리가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나, 뭐 한 거야? 황급히 제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고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왜 못 떠났지? 손이 떨렸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고 온몸이 뜨거웠습니다. 스님의 몸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넓은 어깨, 흘러내리는 물줄기, 그리고 그것 너무 컸어.
5년 전 손으로 느꼈을 때도 놀랐었는데 직접 눈으로 보니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12년간 수행했는데도 저런 게 침대에 누웠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장면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나 정말 미쳤나 봐. 수치심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도 올라왔습니다. 흥분. 3년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고 이렇게 가슴이 뛰는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안 돼. 스님이잖아.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전부인과 닮았다는 말. 5년 전부터 생각했다는 고백. 그리고 오늘 밤 본 것. 모든 것이 뒤섞이며 정신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내일 어떻게 얼굴을 보지? 이불을 뒤집었었지만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고 그 장면이 자꾸만 떠올라 잠들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도 스님이 나타났습니다. 달빛 아래 서 있는 그 모습이 새벽 예불을 알리는 종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깊고 울림 있는 소리가 산 전체를 흔들며 퍼져나갔고 민준이는 여전히 깊게 자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일이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얼굴을 보지? 거울을 보니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찬물로 세수를 하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냥 모른 척하자. 아침 공양 시간이 되어 민준이 손을 잡고 공양간으로 향했습니다. 법안 스님이 이미 자리에 앉아 계셨고 우리가 들어서자 고개를 들어 미소 지으셨습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보살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스님과 눈이 마주쳤는데 평소와 다름없는 차분한 눈빛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시는구나. 안도감과 동시에 묘한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식사 후 스님이 민준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연등 만들기로 했지? 준비해놨단다. 와, 정말요? 민준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법당 옆 작은 마당에는 색색의 한지와 대나무, 풀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스님이 민준이 옆에 무릎을 꿇고 앉으시며 하나하나 알려주셨습니다. 먼저 대나무를 이렇게 둥글게 만들고 어렵네요, 스님. 천천히 하면 돼. 서두르지 않아도 돼. 스님의 손이 민준이 손을 감싸며 도와주셨고 그 모습을 보니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었을 텐데 전부인 생각이 났습니다. 스님을 배신하고 떠난 여자. 얼마나 바보 같은 선택을 한 거야. 1시간쯤 지났을 때 민준이가 연등을 완성했습니다. 엄마 봐. 다 만들었어. 우와, 정말 예쁘다. 민준이가 만든 연등은 삐뚤삐뚤했지만 정성이 가득했고 스님이 그 안에 촛불을 켜주셨습니다. 은은한 빛이 퍼지며 한지를 통해 부드럽게 비쳤습니다. 민준아, 이 불빛처럼 내 마음도 항상 밝게 빛나길 바란다. 스님의 말에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님, 저도 스님처럼 착한 사람이 될래요. 스님이 민준이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따뜻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어젯밤과는 다른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욕망이 아니었습니다. 편안함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따뜻한 사람이구나. 점심 공양 후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잠깐 산책하시겠습니까? 네. 민준이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마당에서 놀고 있었고 저는 스님과 나란히 걸었습니다. 대나무 숲길이었습니다. 바람에 대나무가 흔들리며 사각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햇살이 잎 사이로 비집고 들어와 바닥에 점점이 빛을 만들었습니다. 어젯밤 잠은 잘 주무셨어요? 스님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혹시 아시는 건가? 네, 괜찮았어요. 제가 어제 너무 무거운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요. 아니에요. 오히려 스님의 진심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걸었습니다. 어색하지 않은 침묵이었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보살님, 네. 이곳에서의 시간이 보살님께 평온함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충분히 평온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평온한 게 아니라는 것을. 어젯밤 본 것이 자꾸 떠올랐고 지금 이 순간에도 스님의 옆모습을 힐끗힐끗 보게 되었습니다. 단정한 승복 안에 감춰진 몸. 그만 생각해. 대나무 숲을 벗어나자 작은 연못이 나타났습니다. 맑은 물에 하늘이 비치고 있었고 물고기 몇 마리가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곳입니다.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하고 아무 생각도 들지 않는 곳이에요. 정말 아름답네요. 우리는 연못가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물결이 일렁이며 하늘의 구름이 물속에서도 흘러갔습니다. 보살님은 행복하신가요? 스님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민준이가 있어서 행복하긴 한데 가끔은 외로워요. 저도 그래요. 스님이 물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12년간 수행했지만 외로움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더군요. 스님도 사람이니까요. 그렇죠. 사람이니까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 속에서 같은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해가 기울어 가고 있었습니다. 들어가야 할 시간이네요. 스님이 먼저 일어서셨고 저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돌아오는 길 민준이가 연등을 안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 그래. 스님께 감사 인사 드려야지. 감사합니다, 스님. 민준이가 큰 소리로 인사했고 스님이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흥분은 가라앉았지만 가슴 한편에는 따뜻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이었습니다. 내일이면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 한편이 무거웠고 아침 공양을 하면서도 법안 스님을 자꾸 보게 되었습니다. 스님도 가끔 저를 바라보셨고 그 눈빛에는 아쉬움 같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못 볼 수도. 공양을 마치고 나오는데 어제 새로운 보살님과 마주쳤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훑어보더니 차갑게 인사했습니다. 지영 보살님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법안 스님과 친하신가 봐요. 자주 함께 계시던데. 묘한 뉘앙스가 느껴졌습니다. 아니에요. 5년 전에 인연이 있어서 감사 인사드리러 왔을 뿐이에요. 그러시군요. 보살님이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지나갔고 그 뒷모습을 보니 왠지 불편했습니다. 뭔가 수상하게 보나? 오후 내내 민준이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당에서 놀고 법당에 가서 기도도 하고 연못가에 앉아 물고기를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계속 스님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정말 끝인가? 저녁 공양 시간에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떠나신다고요? 네, 버스 시간이. 그렇군요. 스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고 다른 사람들이 있어서 제대로 된 작별 인사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민준이를 재우고 나서도 잠이 오지 않았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달빛이 경내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고 어디선가 벌레 소리만 들렸습니다. 마지막 밤이네.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고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잠이 안 오시나 보네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돌아보니 법안 스님이 서 계셨습니다. 스님도요? 네. 스님이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앉으셨지만 왠지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내일이면 헤어지는군요. 스님의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네. 다시 올 생각 있으세요? 조심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사실 다시 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올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보살님, 네. 이번에 다시 만나서 정말 기뻤습니다. 스님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달빛이 스님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고 그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요.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5년 전부터 계속 생각했습니다. 스님, 하지만 이제 보내야 하는군요. 스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5년간 참았던 것, 3년간 잊고 살았던 것, 어젯밤 본 것,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안 돼. 이러면. 하지만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스님에게 다가가며 손이 저절로 승복 소매를 잡았고 스님이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보살님, 스님,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몸을 일으켜 스님의 얼굴에 가까이 다가갔고 스님이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맞췄습니다. 스님의 입술이 따뜻했습니다. 잠시 굳어있던 스님이 천천히 저를 끌어안으셨고 12년간 억눌렀던 것이 그 순간 깨어나는 게 느껴졌습니다. 달빛 아래 우리는 서로를 느꼈습니다. 부드러운 입맞춤이 점점 깊어졌고 스님의 손이 제 등을 감쌌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건 꿈이 아니야. 그때였습니다. 저게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황급히 떨어졌습니다. 복도 끝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새로운 보살님이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고 눈빛에는 충격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스님께서 어찌... 보살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살님, 오해입니다. 법안 스님이 일어서며 말씀하셨지만 보살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똑똑히 봤습니다. 주지 스님께 여쭤봐야겠어요. 보살님이 돌아서며 빠른 걸음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보살님, 스님이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내일 아침 일찍 떠날게요.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민준이 잠든 모습을 보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밤새 잠들 수 없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때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 어디론가 가는 소리였고 주지 스님의 낮은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법안 스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5시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영 보살님, 주지 스님께서 법당으로 오시랍니다. 차갑고 딱딱한 목소리였습니다. 어젯밤 우리를 목격했던 보살님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지금 가야 하나요? 네. 지금 당장입니다. 민준이는 아직 깊게 자고 있었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옷을 여미며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이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법당 문을 열고 들어서니
주지 스님과 몇몇 스님들이 엄숙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습니다. 법안 스님도 무릎을 꿇고 앉아 계셨고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앉으세요. 주지 스님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지난밤 일에 대해 들었습니다. 주지 스님이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이곳은 수행하는 도량입니다. 세속의 욕망을 내려놓고 정진하는 곳이지요. 죄송합니다. 법안 스님은 12년간 이곳에서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보살님 때문에 말씀이 끊어졌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거웠습니다. 모두 제 잘못입니다. 스님은 아무 잘못 없으세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제가 스님께 목이 메었습니다. 보살님, 주지 스님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오늘 아침 이곳을 떠나주시기 바랍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직접 듣고 나니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곳에 오지 말아 주십시오.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법당을 나왔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짐을 쌌습니다. 민준이가 눈을 뜨며 물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 아니야. 괜찮아. 벌써 가는 거야? 응. 집에 가야 해. 민준이가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서둘러 짐을 쌌습니다. 빨리 나가야 해. 짐을 다 싸고 방문을 열었을 때 복도에 법안 스님이 서 계셨습니다. 보살님, 스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스님, 정말 죄송해요.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바라봤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살님, 보살님 때문에 흔들렸던 게 아닙니다. 스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스스로가 이미 흔들려 있었어요. 12년간 억누르기만 했지 진짜 내려놓은 게 아니었습니다. 스님, 보살님을 만나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스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헤어져야 하는군요. 눈물이 또다시 쏟아졌습니다. 죄송해요. 스님께 이런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니요? 진짜 제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요. 스님이 제 손을 꽉 쥐셨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조심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만나고 싶다는 것을. 스님, 가봐야 해요. 손을 놓았습니다. 민준이 손을 잡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뒤돌아보니 스님이 여전히 서서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슬펐습니다. 절 입구에 도착했을 때 어제 목격했던 보살님이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시선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다시는 오지 마세요.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민준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민준이와 함께 타서 창가에 앉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하며 절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5년 전 기적을 경험했던 곳, 이번엔 금기를 저지른 곳, 모든 것이 꿈 같았습니다. 법안 스님, 가슴 한편이 텅 비는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끝인 걸까? 창밖 풍경이 흘러갔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제 무릎에 기대어 잠들었고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산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멀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부산으로 돌아온 후 요가 수업을 다시 시작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 앞에서 동작을 설명하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그분 생각뿐이었고 수업이 끝나면 멍하니 앉아 있곤 했습니다. 법안 스님, 밤마다 그날의 키스가 떠올랐고 달빛 아래에서 나눴던 입맞춤이 생생했습니다. 이대로 끝인 걸까? 민준이를 재우고 나서도 잠이 오지 않았고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저녁 8시쯤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지?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법안 스님이 서 있었습니다. 아니, 승복이 아니었습니다. 평상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청바지에 흰색 셔츠를 입은 모습이 낯설면서도 자연스러웠고 머리도 짧게 자란 상태였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지영 보살님. 아니,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더 이상 스님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들어가도 될까요? 황급히 문을 열어드렸고 그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손이 떨렸습니다. 출가를 포기했습니다. 그의 첫마디였습니다. 네, 저를 떠났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 때문에 12년 수행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안 돼요. 돌아가세요. 저 때문에 그런 선택을 아닙니다.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 선택이에요. 12년간 거짓으로 살았어요. 욕망을 억누르는 게 수행이라고 믿었는데 그건 진짜 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영 보살님, 아니, 이제 그렇게 부르지 않겠습니다. 그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지영 씨, 호칭이 바뀌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제 이름은 김준혁입니다. 이제 평범한 사람입니다. 준혁 씨, 처음으로 그렇게 불러봤습니다. 지영 씨와 함께라면 진짜 저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준혁이 제 얼굴에 손을 가져다 댔고 따뜻한 손길이 뺨에 닿았습니다. 하지만 부담 갖지 마세요. 제가 선택한 거니까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준혁에게 다가가 입술을 맞췄고 이번엔 아무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길고 깊은 키스였습니다. 절에서와 달리 이번엔 천천히 서로를 느낄 수 있었고 준혁의 손이 제 등을 감쌌습니다. 민준이는 자고 있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오늘 밤 함께 있어도 될까요?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침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사찰에서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달빛 아래 욕실에서 보았던 준혁의 몸. 특히 아래쪽. 정말 저걸. 긴장과 기대가 뒤섞였습니다. 준혁이 천천히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했고 넓은 어깨가 드러났습니다. 12년 수행으로 다져진 몸이 고스란히 보였습니다. 그리고 옷이 하나씩 벗겨지며 사찰에서 봤던 것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역시 엄청 크다. 준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겠어요? 제가 좀 천천히 해요. 몸이 떨렸습니다. 준혁이 저를 침대에 눕히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키스가 이어졌고 손길이 부드러웠습니다. 그리고 시작되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사찰에서 봤을 때도 놀랐었는데 직접 느끼니 12년간 억눌렀던 것이 얼마나 강렬한지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하나가 되는 순간 준혁이 낮게 신음했고 저도 숨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채워지는 느낌. 3년 만이었습니다. 아니,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느꼈고 마침내 함께 절정에 도달했습니다. 숨을 고르며 서로를 안고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준혁은 다시 저를 원했고 12년의 갈증은 쉽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지영, 준혁이 다시 저를 끌어안으며 속삭였고 저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보다 길었습니다. 여유가 생기며 서로를 더 깊이 느낄 수 있었고 준혁의 크기에도 익숙해져 갔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몸이 지쳐가고 있었지만 준혁의 눈빛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조금만 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시작되었고 이번엔 더 천천히 오래 이어졌습니다. 새벽 1시쯤 온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사찰에서 그날 밤 봤던 것을 지금 제 안에서 여러 번 느꼈고 크기 때문에 처음엔 놀랐지만 이제는 그것이 주는 충만함이 좋았습니다. 어느새 창밖이 환해지고 있었습니다. 새벽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왔고 준혁이 옆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몸이 나른했습니다. 3번, 아니 4번인가.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여자로서 완전히 채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준혁이 눈을 떴습니다. 괜찮아요? 너무 많이 했나? 피곤하긴 한데 행복해요. 준혁이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저도요. 12년 만에 처음으로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거 정말 컸어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사찰에서 봤을 때부터 놀랐는데 직접 느끼니까 준혁도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미안해요. 불편했죠? 처음엔 좀. 하지만 나중엔 정말 좋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안고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고 새로운 시작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죠? 제가 물었습니다. 함께 가요. 새로운 시작을. 준혁이 제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준혁과 함께 잠에서 깨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이런 아침이 매일 이어질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엄마, 민준이가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황급히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잠깐만 민준아. 준혁도 서둘러 옷을 입으며 웃었고 우리는 서로를 보며 장난스럽게 눈을 찡긋했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민준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스님? 안녕, 민준아. 이제 스님이 아니야. 준혁이 무릎을 굽혀 민준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럼 뭐예요? 그냥 준혁 아저씨라고 불러줄래? 민준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다 활짝 웃었습니다. 준혁 아저씨,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요? 순간 제 얼굴이 빨개졌지만 준혁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될까? 내 엄마랑 민준이가 괜찮다면. 좋아요. 아저씨 좋아요. 민준이가 준혁에게 안겼고 준혁이 아이를 들어 올리며 빙글빙글 돌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아침 식사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준혁이 계란을 풀고 저는 토스트를 굽는 동안 민준이는 식탁에 앉아 신나게 떠들었습니다. 아저씨, 오늘 뭐 할 거예요? 일자리를 찾아봐야 할 것 같아. 준혁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12년 만에 세상으로 나오니까 막막하긴 한데 괜찮을 거예요. 국문과 나오셨잖아요. 글 쓰는 일 찾으시면 어때요? 그것도 좋겠네요.
식사를 마치고 민준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 준혁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영 씨, 네, 정말 후회 없어요? 전혀요. 처음으로 진짜 사랑을 느끼는 것 같아요. 준혁이 걸음을 멈추고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거리 한복판이었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저도요. 12년간 억눌렀던 게 거짓말처럼 사라졌어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준혁은 출판사에서 편집 일을 시작했고 저는 요가 강사 일을 계속하며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저녁이면 함께 식사를 하고 민준이와 놀아주는 준혁의 모습이 자연스러웠으며 아이도 준혁을 진짜 아빠처럼 따랐습니다. 엄마, 준혁 아저씨가 우리 아빠 돼요? 어느 날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준혁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러고 싶은데. 민준이는 어때? 좋아요. 민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밤이 되면 우리만의 시간이었습니다. 민준이를 재우고 나면 준혁과 저는 자연스럽게 서로를 찾았고 첫날 밤의 뜨거움은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오늘도 괜찮아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저는 이미 그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매일 밤이 좋아요. 사찰에서 봤던 그 크기에 처음엔 놀랐었지만 이제는 그것 없이는 채워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밤 하나가 되며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갔고 준혁의 12년 갈증은 천천히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지영, 준혁의 속삭임에 몸을 맡겼고 새벽까지 서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세 식구가 해운대 백사장을 걸었습니다. 민준이가 앞서 뛰어가고 있었고 준혁과 저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행복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너무 행복해서 꿈인가 싶어요. 준혁이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12년 전 출가할 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사랑도 가족도 포기했다고 생각했는데 후회 안 해요? 스님으로 계셨으면. 전혀요. 준혁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파도가 밀려왔다 빠지기를 반복했고 민준이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엄마, 아빠, 빨리 와요. 민준이가 준혁을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민준이에게 달려갔습니다.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후 민준이를 재우고 우리는 다시 서로를 느꼈습니다. 오늘도 당신이 필요해요. 준혁의 손길이 부드럽게 제 몸을 감쌌고 저도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매일 밤이 이렇게 반복되었습니다. 하나가 되는 순간마다 우리는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고 준혁의 크기도 이제는 완벽하게 저를 채워주는 것이 되었습니다. 새벽까지 서로를 느끼고 잠들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준혁과 저는 정식으로 함께 살기로 했고 민준이도 준혁을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 식구가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민준이가 자랑스럽게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이에요. 준혁의 눈가가 붉어졌고 저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말 예쁘다, 민준아. 그날 밤 민준이를 재운 후 준혁이 저를 꼭 안았습니다. 감사해요, 지영 씨. 저한테 이런 삶을 주셔서. 저야말로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준혁이 제 입술에 키스했고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매일 밤 반복되는 일이었지만 매번 새로웠고 매번 더 깊어졌습니다. 5년 전 사찰에서 처음 느꼈던 떨림, 3년 전 이혼 후 혼자 살았던 외로움, 그날 밤 사찰 욕실에서 받던 충격,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41세에 찾은 진짜 사랑. 그것이 금기였다 해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고 준혁의 팔에 안겨 잠이 들었습니다. 매일 밤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찾아온 사랑. 금기를 넘어선 사랑. 하지만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같은 사연이었습니다.